여러분, 2026년 1월, 지금 이 순간부터 대한민국 요양제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정부가 발표한 새로운 정책들이 본격적으로 현장에 적용되기 시작했고, 이걸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사이에 한 해 동안 수백만 원의 격차가 벌어지게 생겼습니다. 지금 부모님을 모시고 계신 분들, 요양시설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앞으로 이 일을 시작하려는 분들 모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돈이 지난해와 비교해 2배 가까이 늘어난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당사자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계십니다. 제가 최근 몇 주 동안 요양시설과 복지관을 직접 방문해서 확인한 결과 충격적인 현실을 목격했습니다. 새로운 수당을 받을 자격이 충분한 분들이 신청조차 하지 않아 한 푼도 못 받고 계셨고, 집에서 부모님을 모시는 가족들은 늘어난 지원 한도를 전혀 활용하지 못한 채 예전 방식 그대로 살고 계셨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요양 현장에는 한국어가 서툰 외국인 인력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평생 쓰신 말투와 표현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는 분들이 돌봄을 담당하는 상황이 더 심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정부가 왜 이렇게 급하게 예산을 늘리고 제도를 바꿨을까요? 한국인 요양보호사가 현장을 떠나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바뀝니다. 정부가 제대로 된 보상을 약속했습니다. 문제는 이 정보가 정작 필요한 분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복지 담당자들도 바쁘고 시설 관계자들도 일일이 설명해 드릴 여유가 없습니다. 결국 본인이 직접 알아보고 챙기지 않으면 그 혜택은 그냥 공중으로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영상에서는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제도가 바뀌면서 받을 수 있는 돈이 늘어난 건 맞지만 신청 방법과 조건을 정확히 모르면 오히려 혼란만 가중될 수 있습니다. 같은 경력을 가진 두 사람이 있어도 한 사람은 매달 수십만 원을 더 받고 한 사람은 한 푼도 못 받는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서류 한 장, 전화 한 통의 차이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은 중간에 끊으시면 안 됩니다. 앞부분에서 나는 해당 안 되는구나 하고 나가시는 순간 뒷부분에 있는 여러분에게 딱 맞는 정보를 놓치게 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단계별로 누구에게 어떤 혜택이 있고 어떤 순서로 챙겨야 하는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정리해 드릴 테니 끝까지 보셔야만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실행 방법을 정확히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확인하셔야 할 건 시설에서 일하시는 요양보호사분들의 급여입니다. 2026년 1월부터 최저임금이 올랐습니다. 이건 전국 모든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기본금만 오른 게 아니라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수당 항목들이 확 늘어났다는 겁니다. 보건복지부가 작년 12월에 발표한 새로운 기준에 따라서 요양시설들이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수당들이 생겼습니다. 첫 번째, 근속장려금입니다. 예전에는 한 곳에서 3년을 채워야 받을 수 있었습니다. 3년이라는 게 쉬운 시간이 아니죠. 그런데 이제는 딱 1년만 일해도 매달 추가로 돈이 나옵니다. 3년 일하신 분들은 더 많이 받고 5년, 7년 일하신 분들은 그만큼 더 받습니다.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근속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느냐입니다. 같은 법인 안에서 시설만 옮긴 경우에는 기간이 계속 이어집니다. 예를 들어 어요양원에서 2년 일하다가 같은 법인이 운영하는 비주간보호센터로 옮겼다. 그럼 그 2년은 그대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아예 다른 법인으로 이직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입니다. 본인의 근속기간이 정확히 몇 년인지 모르시는 분들 많으십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경력관리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본인의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면 지금까지 일한 모든 기록이 다 나옵니다. 어느 시설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했는지, 법인이 같은지 다른지까지 전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선임 요양보호사 수당입니다. 이건 경력 5년 이상인 분들이 대상입니다. 5년 넘게 일하신 분이 정부에서 지정한 교육을 받으면 매달 상당한 금액이 추가로 들어옵니다. 이 교육은 총 40시간입니다.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을 섞어서 진행합니다. 교육비는 무료입니다. 왜냐하면 정부 예산으로 운영되거든요. 내용은 3가지입니다. 신임 요양보호사 지도하는 법 침해, 어르신 케어, 심화 과정, 응급 상황 대응 실무입니다. 선임 교육은 1년에 4번 있습니다. 3월, 6월, 9월, 12월입니다.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치매안심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정원이 정해져 있어서 빨리 마감됩니다. 올해 3월 과정은 벌써 1월에 신청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수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교육만 받는다고 끝이 아닙니다. 본인이 일하는 시설에서 선임 요양보호사 배치 신고를 해야 실제로 돈이 나옵니다. 교육을 다 마쳤는데 시설에서 신고를 안 해서 몇 달 동안 수당을 못 받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수료증 받으시면 바로 시설 원장님이나 사무국장님한테 말씀하셔야 합니다. 선임 요양보호사 교육 이수했으니 배치 신고해 주세요. 이렇게 정확하게 요청하셔야 합니다. 본인이 말 안 하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시설에서 알아서 해주는 게 아닙니다. 3번째, 식대하고 교통비입니다. 올해부터 식대 기준이 올랐습니다. 실제로 식사를 제공받든 현금으로 받든 똑같이 적용됩니다. 교통비는 시설마다 다르긴 한데 대부분 주고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다니는 곳에서 안 주고 있다면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어떤 차이가 나는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같은 요양원에서 일하는 2사람이 있습니다. 어씨는 3년째 근무 중입니다. 선임 교육은 아직 안 받았습니다. B씨는 6년째 근무 중입니다. 작년에 선임 교육을 받았습니다. 2사람 급여 차이가 한 달에 얼마나 날까요? 17만 원입니다. 1년이면 200만 원 넘게 차이 납니다. 경력 3년 넘으신 분들, 선임 교육 아직 안 받으셨으면 지금 당장 신청하셔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일반 요양시설 이야기입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완전히 다른 기회가 열립니다. 요양병원 간병비가 건강보험에서 지원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시행되면 요양병원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 급여가 지금하고는 차원이 달라집니다. 보건복지부하고 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요양병원 요양보호사는 8시간 3교대 근무를 합니다. 신규로 들어가도 350만 원 이상에서 시작합니다. 5년 이상 경력이면 380만 원입니다. 10년 넘게 일하시고 선임 자격까지 있으면 420만 원에서 최대 48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높을까요? 간병비를 환자 가족이 내는 게 아니라 국가가 부담하기 때문입니다. 병원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돈을 받습니다. 그러면 병원 입장에서는 요양보호사한테 높은 급여를 줄 여력이 생기는 겁니다. 동시에 정부가 요양병원한테 조건을 걸었습니다. 전체 요양보호사 중에서 한국 국적자를 70% 이상 채용해야 건강보험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양병원들이 한국인 요양보호사를 모시려고 높은 급여를 제시하는 겁니다. 지금 요양원이나 주간보호센터에서 매겨 50만 원 정도 받으며 일하고 계신 분들, 요양병원으로 옮기면 급여가 150만 원 가까이 오릅니다. 다만 요양병원은 3교대 근무입니다. 야간 근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인 체력하고 생활 패턴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런데 3교대가 오히려 좋은 경우도 많습니다. 낮 근무만 하는 요양원과 달리 요양병원은 오전, 오후, 야간 중에서 본인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어리면 야간 근무 선택해서 낮에는 집에서 아이 돌보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8시간 일하고 퇴근하면 완전히 끝입니다. 요양원처럼 보호자 전화 받거나 추가 업무 요청받는 일이 없습니다. 요양병원 채용은 올해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가면 요양병원 간병비 시범사업 참여기관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전국 154개 병원이 1차로 참여합니다. 이 병원들이 3월부터 요양보호사를 대거 뽑습니다. 같은 자격증 같은 일을 하는데 한 사람은 매배 50만 원 받고 한 사람은 400만 원 받습니다. 차이는 정보를 알고 있느냐, 신청을 했느냐, 이직을 결정했느냐에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설에서 일하시는 분들 이야기는 앞에서 다 했고, 이제는 집에서 부모님을 모시고 계신 분들이 꼭 아셔야 할 내용입니다. 제가 급여라는 말 들어보셨죠? 요양원 같은 시설에 들어가지 않고 살던 내 집에서 지내면서 받는 모든 돌봄 서비스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방문요양, 방문간호, 주간보호센터 같은 것들입니다. 나라에서 사람을 집으로 보내주거나 낮 동안 센터에서 어르신을 돌봐드리는 거죠. 2026년 올해가 바로 집에서 받는 혜택이 엄청나게 커지는 해입니다. 정부가 왜 집에서 받는 혜택을 이렇게 늘렸을까요? 이유는 명확합니다. 어르신들은 본인이 평생 사셨던 정든 집에서 가족과 함께 지낼 때 가장 편안하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동안은 집에서 모시고 싶어도 돈이 문제였습니다. 방문 요양을 부르고 싶어도 나라에서 정해준 한 달 한도가 너무 적었습니다. 하루에 3시간만 쓰고 나면 나머지는 오롯이 자식들이 몸으로 때우거나 따로 돈을 들여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요양원을 선택하셨던 겁니다. 2026년부터는 이 재가급여 한도액이 시설에 들어가는 비용만큼 파격적으로 올랐습니다. 1등급 어르신 기준으로 보면 한 달에 쓸 수 있는 금액이 251만 원 선으로 올랐습니다. 작년보다 매달 20만 원 넘게 나라에서 더 써도 된다고 허락해 준 겁니다. 2등급 어르신은 한 달에 233만 원 선까지 쓸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작년보다 거의 25만 원이 더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 정도 금액이면 이제는 집에서도 매일 4시간 이상 방문 요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말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넉넉한 수준이 된 겁니다. 이제는 돈 때문에 부모님을 요양원으로 내모실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제가 보기에 이건 정말 대단한 변화입니다. 집에서 편하게 계시라고 국가가 나선 거거든요. 단순히 지원금 몇십만 원 늘어났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비로소 노후를 어떻게 대접해 드려야 할지 깊이 고민하기 시작했다는 의미가 큽니다. 요양원이라는 낯선 곳에 어르신을 모시는 방식이 아니라 평생의 추억이 깃든 집에서 이웃과 소통하며 사시게 돕는 것이 진짜 복지라는 깨달음이 정책에 반영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자녀분들이 가장 좋아하실 만한 대박 정보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병원 동행 서비스입니다. 연세에 드신 부모님들 병원 가실 일이 참 많으시죠? 그때마다 직장 다니는 자녀분들 회사 눈치 보며 연차 내고 반차 쓰고 휴가까지 써가면서 시간을 내야 했습니다. 이제는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2026년부터는 나라에서 보내주는 전문 요양 보호사가 집으로 직접 찾아옵니다. 그리고 부모님 모시고 병원 가서 진료받는 거 다 지켜봐드리고 약 받는 것까지 도와드린 다음 집 안방까지 안전하게 모셔다 드립니다.
이 서비스는 재가급여 한도와는 별개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방문 요양 시간을 줄이지 않고도 병원 동행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녀들은 생업에 전념할 수 있고 부모님은 전문적인 도움을 받으며 안전하게 진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국가가 책임지는 진짜 효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조언이 있습니다. 많은 분이 나라에서 주는 돈이니까 알아서 챙겨주겠지 하고 가만히 계십니다. 하지만 복지 혜택은 아는 만큼 누리는 겁니다. 1등급, 2등급 한도가 늘어났다는 건 그만큼 서비스를 더 쓸 수 있는 권리가 생겼다는 뜻입니다. 지금 당장 이용하시는 센터에 전하셔서 우리 부모님 한도 늘어난 만큼 시간을 더 늘려달라고 하세요. 혹은 방문 간호 서비스를 추가해서 건강관리를 더 꼼꼼히 받게 해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하셔야 합니다. 내가 챙기지 않으면 나라가 늘려준 그 소중한 시간은 그냥 사라져버립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있습니다. 나라에서 주는 돈이 늘어나면 우리가 내야 하는 본인 부담금도 엄청 오르는 거 아닙니까? 네, 아주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반 대상자 기준으로 본인 부담률 15%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한도 자체가 20만 원 넘게 늘어났지 않습니까? 한도를 꽉 채워서 서비스를 많이 쓰시면 당연히 15%에 해당하는 내 돈도 조금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산을 잘 해보셔야 합니다. 내가 내는 돈이 3만 원 정도 늘어날 때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돌봄 서비스 가치는 20만 원 넘게 늘어나는 겁니다. 3만 원 투자해서 20만 원어치 서비스를 더 받는 셈인데 이걸 손해라고 생각하실 분은 없으시겠죠. 그리고 간병에 지친 가족분들을 위한 휴식 제도도 잊지 마십시오. 치매가 있으신 부모님을 모시는 분들은 1년 내내 단 하루도 마음 편히 쉬어본 적이 없으실 겁니다. 2026년부터는 1년에 12일 동안 단기 보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년에 12일은 부모님을 전문시설에 안심하고 맡기십시오. 그리고 보호자분들도 본인의 삶을 돌보고 재충전하는 시간을 꼭 가지셔야 합니다. 간병하는 사람이 무너지면 어르신도 힘들어집니다. 보호자의 마음 건강이 곧 어르신 돌봄의 질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 제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집에서 받는 혜택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이제 충분히 이해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남의 손 빌리지 않고 내 가족을 내가 직접 돌보면서 국가에서 월급을 받는 방법 궁금하시죠? 바로 가족 요양보호사 제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제도를 모르고 계십니다. 알아도 에이, 가족끼리 보는 건데 얼마나 주겠어 하고 그냥 넘기십니다. 그런데 2026년 숫자를 보면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가족 요양은 보통 하루 60분이나 90분을 인정받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우리 부모님을 하루에 1시간 또는 1시간 반 동안 전문적으로 돌봤다고 인정해 주는 겁니다. 60분 기준으로 한 달 20일 동안 인정받으면 대략 4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만약 어르신이 치매가 있으시거나 중증이셔서 90분 서비스를 인정받는다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루 90분 기준으로 한 달 30일 내내 인정받으면 약 90만 원 가까운 돈이 내 통장에 들어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내가 모셔야 할 내 부모님이고 내 배우자입니다. 그런데 자격증 하나 따서 하루에 딱 1시간 반만 정성껏 돌봐드리는 모습을 인정받으면 나라에서 매달 90만 원이라는 큰 돈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 돈이면 부모님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병원비 보태기에 정말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선택이 아니라 우리 시니어 세대에게 필수 자격증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어떻게 따는 걸까요? 전국에 있는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240시간 교육을 받으면 됩니다. 이론 수업하고 실습을 합쳐서 240시간입니다. 대략 2달 정도 걸립니다. 교육비는 기관마다 다르지만 보통 50만 원에서 70만 원 선입니다. 그런데 국민 내일 배움 카드를 사용하면 정부 지원을 받아서 본인 부담금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내는 돈은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입니다. 교육 다 받고 나면 시험을 봅니다. 시험은 필기 시험 하나입니다. 합격률이 90% 넘습니다. 열심히 수업 들으시면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자격증 받으신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가족요양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가까운 지사에 방문하시거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4번, 가족관계 증명서, 그리고 어르신의 장기요양 등급 인정서입니다. 서류 접수하면 공단에서 실사를 나오고 집에 방문해서 실제로 돌봄이 이루어지는지 확인합니다. 승인이 나면 그때부터 서비스 제공 기록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매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떤 돌봄을 제공했는지 기록을 하고 이 기록을 바탕으로 급여가 산정됩니다.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2026년부터는 치매교육을 이수한 가족요양보호사에게 추가적인 혜택을 주는 방안이 훨씬 강화됩니다. 단순히 돌보는 것을 넘어 전문적인 치매 케어 지식을 갖춘 가족에게는 국가가 더 큰 보상을 하겠다는 뜻이죠. 그러니 자격증만 따고 멈추지 마시고 나라에서 운영하는 치매 전문 교육도 꼭 이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치매 전문 교육은 각 지역 치매안심센터에서 무료로 제공합니다. 보통 16시간에서 24시간 과정입니다. 치매 어르신의 행동 특성, 의사소통 방법, 응급상황 대처법 같은 걸 배웁니다. 이 교육까지 이수하면 가족요양급여 산정할 때 가산점이 붙습니다. 똑같이 90분 서비스를 제공해도 치매교육 이수자는 더 높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요양을 신청할 때 주의하셔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첫째, 같은 집에 살고 있어야 합니다. 주민등록상 주소가 같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따로 사시는데 매일 왔다 갔다 하시면 인정이 안 됩니다. 둘째, 직계가족만 가능합니다. 배우자, 부모, 자녀, 며느리, 사위까지는 됩니다. 형제자매나 조카는 안 됩니다. 셋째, 다른 직장에 다니면서 동시에 가족 요양을 하는 건 제한이 있습니다. 정규직으로 풀타임 근무하시면 가족 요양 신청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돌봄을 제공할 시간이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넷째, 서비스 제공 기록을 성실하게 작성하셔야 합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나옵니다. 기록이 부실하거나 실제 돌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그럼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순 씨는 60대 중반입니다. 치매 2등급인 남편을 집에서 모시고 계십니다. 작년까지는 방문요양센터에서 요양보호사가 와서 남편을 돌봤습니다. 한 달에 본인 부담금으로 30만 원 정도 냈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에 본인이 직접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그리고 가족요양을 신청해서 90분 서비스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남의 손 빌리지 않고 본인이 직접 남편을 돌봅니다. 그리고 나라에서 한 달에 90만 원 가까운 돈을 받습니다. 본인 부담금 30만 원 내던 것도 안 내도 되고 오히려 90만 원을 받으니 한 달에 120만 원 차이가 난 겁니다. 1년이면 7사쿠함 40만 원입니다. 이게 바로 정보의 힘입니다. 물론 모든 분들이 가족 요양을 선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본인의 건강 상태, 체력, 다른 가족의 지원 여부를 충분히 고려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천지 차이라는 겁니다. 알고 나서 안 하는 것과 아예 모르고 지나치는 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요양제도 크게 세 가지 변화입니다. 첫 번째, 요양보호사 급여가 대폭 올랐습니다. 근속장려금은 1년만 일해도 받을 수 있게 됐고, 선임수당은 경력 5년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양병원은 아예 다른 차원의 급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집에서 받는 돌봄 지원 한도가 역대급으로 늘었습니다. 1등급은 한 달에 20만 원 이상, 2등급은 25만 원 가까이 더 쓸 수 있게 됐습니다. 병원 동행 서비스까지 추가됐습니다. 세 번째, 가족이 직접 돌보면서 월급을 받을 수 있는 가족 요양제도가 있습니다. 자격증 하나로 한 달에 최대 9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모든 게 자동으로 주어지지 않으니 본인이 신청하고 요구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상황별로 즉시 하셔야 할 일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메모하시거나 영상을 멈추고 천천히 받아 적으세요. 요양시설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 첫째, 오늘 퇴근하시면 본인의 급여 명세서를 꺼내보십시오. 둘째, 근속장려금 항목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1년 이상 일하셨는데 없다면 내일 당장 사무실에 가서 물어보세요. 둘째,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경력관리 시스템에 들어가서 본인의 정확한 근속기간을 확인하세요. 경력이 5년 넘었다면 선임교육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셋째, 선임교육은 3월에 시작합니다. 지금 신청기간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치매안심센터에 전화해서 신청하세요. 정원이 정해져 있어서 늦으면 다음 기수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넷째, 선임교육을 이미 이수하신 분들은 시설에서 배치 신고를 했는지 확인하세요. 신고 안 되어 있으면 수당이 안 나옵니다. 수료증 들고 가서 배치 신고 부탁드립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다섯째, 요양병원 이직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간병비 시범사업 참여병원 명단을 확인하세요. 전국 153개 병원이 3월부터 채용을 시작합니다. 집에서 부모님 모시고 계신 분들, 첫째, 부모님 장기요양 등급 인정서를 꺼내보십시오. 몇 등급인지 확인하세요. 1등급이면 한 달 한도가 251만 원, 2등급이면 233만 원입니다. 둘째, 지금 당장 이용 중인 센터에 전화하십시오. 2026년 한도가 올랐다고 들었는데 우리 부모님 서비스 시간 늘려주세요.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가만히만 있으면 아무도 안 알려줍니다. 셋째, 병원 동행 서비스 신청 가능한지 물어보세요. 지역마다 시행 시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바로 신청하세요. 넷째, 방문 간호가 필요한지 생각해 보세요. 혈압, 혈당 체크나 욕창 관리가 필요하면 추가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한도 안에서 쓸 수 있습니다. 다섯째, 치매 어르신을 모시고 계신다면 1년에 12일 당위보호 서비스를 신청하세요. 보호자도 쉬어야 합니다. 본인이 쓰러지면 아무도 못 돌봅니다. 가족 요양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 첫째,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없으면 가까운 교육기관에 전화해서 다음 기수 일정을 물어보세요. 보통 2달 과정입니다. 둘째, 국민 내일 배움카드 발급받으세요. 고용센터에 가시면 됩니다. 교육비 대부분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자격증 따신 분들은 건강보험공단에 가족요양 신청하세요. 필요한 서류는 자격증 사본, 가족관계 증명서, 어르신 장기 요양 등급 인정서입니다. 넷째,
치매안심센터에 연락해서 치매 전문 교육 일정 확인하세요. 무료 교육이고 이수하면 급여 산정할 때 유리합니다. 5째, 주민등록등본 확인하세요. 어르신과 같은 주소로 되어 있어야 가족 요양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1년 후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바로 실천한 사람과 그냥 보고 넘긴 사람의 차이가 어떻게 될까요? 저는 현장에서 수없이 봤습니다. 똑같은 조건인데 한 사람은 제도를 활용해서 매달 수십만 원씩 더 받거나 아끼고 한 사람은 그 돈을 그냥 날리는 걸 말입니다. 복지는 아는 만큼 누리는 게 아닙니다. 아는 만큼, 그리고 행동하는 만큼 누리는 겁니다. 오늘 당장 못하시겠으면 이번 주말에라도 하세요. 이번 주에 못하시겠으면 다음 주 월요일 아침에 첫 번째로 하세요. 하지만 한 달을 넘기지는 마십시오. 한 달 늦으면 그만큼 혜택을 못 받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 영상을 주변 분들과 꼭 공유해 주십시오. 형제자매들, 요양보호사 일하시는 친구분들, 부모님 모시고 계신 이웃분들에게 보내주세요. 이 정보를 알려주는 건 단순히 영상을 공유하는 게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을 선물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어른신들이 정당하게 대접받으며 노후를 보낼 권리가 있습니다. 요양보호사분들이 전문성을 인정받고 정당한 대가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2026년 정부가 예산을 늘리고 제도를 바꾼 건 그 권리를 인정한 겁니다. 이제 우리가 그 권리를 찾아야 합니다. 오늘 내용은 한 번으로 끝나는 정보가 아닙니다. 복지제도는 계속 바뀝니다. 또 새로운 제도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걸 일일이 찾아보시기 힘드십니다. 정보 사용 설명서를 구독해 두시면 새로운 정보가 나올 때마다 알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저장해 두시고 필요할 때마다 다시 보십시오. 지금 당장 필요 없으셔도 나중에 꼭 필요한 순간이 옵니다. 소중한 분들께 꼭 공유해 주세요.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